네, 안녕하세요. 쉬운 부동산입니다. 7월에 미분양이 이제 올해 최대치라고 하죠. 뭐 건설 수주는 뭐 반토막 나는 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분양이 안 되고 계속 미분양이 나는데 뭐 수주가 늘어날 수가 있나요? 잘 돼야지 수주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억지로 뭐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건설 수주도 몇 배로 올라갑니다. 그 지금 뭐 4,000세대 중반을 유지하다 5,000세대, 이거는 이제 준공 전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다 합쳐서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 진구랑 동래구에 뭐 늘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항상 분양한 단지들이 어디에 분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분양이 더 늘어날 예정이긴 해요. 예정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항상 흑과 백은 있어요. 좋은 건 있고 안 좋은 것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한번 보자고요. 올해 분양한 겁니다. 올해 분양한 거고, 이거 기준 자체가 8월 말 기준이에요. 8월 31일 기준인데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분양한 단지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뭐 여기 뭐 분양 전환 후 자녀 세대, 뭔진 모르겠지만 미분양 날 것 같아요. 이름만 들어도 다 미분양 날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 다 미분양이에요. 여기도 미분양 났죠. 아니구나. 아직 청약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도 당연히 미분양이 저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 섬의 서밋도 미분양 났죠. 미분양 났죠. 미분양 났죠. 미분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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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다 미분양이에요. 전부 미분양. 잘 나갔다고 해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센텀이랑 리버파크 센텀이랑 여기는 84 타입, 리미티드 남천이랑 서면 서밋 더뉴 같은 경우에 84 타입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나머지 타입들이 지금 좀 약하긴 하지만 리버파크 센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약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미분양이 많이 났었지만 소진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소진을 시킨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봤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것도 전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자기 지금 상황에 맞게 사는 거는 지금 시기에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요즘 분양가가 워낙 비싸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여기 분양한 단지들도 결국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입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분양이 난 거거든요. 근데 서면 서밋 더뉴라든지 리미티드 남천이나 뭐 센텀, 릴 센텀 같은 경우는 84 타입이 그래도 완판이 다 된 거잖아요. 물론 서면 서밋 같은 경우 아직 완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무순위까지 가면 완판 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84 타입 기준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그게 하이엔드가 통했고, 그 다음에 위치, 가격적인 면에서 그래도 매력적이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다른 건 다 미분양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또 금정, 위버시티 뭐 여기도 미분양이 났을 것 같고, 여기도 중흥도, 에코어 중흥도 미분양이죠. 이 경동림벽 이게 4차였죠. 4차 여기도 미분양이었죠. 여기도 고분양가였죠. 완전 초고분양가 막 13억에 분양을 했었죠. 84 타입 기준으로. 여기도 미분양이죠. 우미리엄 여기도 그 분양가 자체는 쌌어요. 분양가는 뭐 3억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59 타입 기준으로 3억대 나와서 분양가 자체는 쌌지만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아직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또 나쁘다고 볼 건 아니에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도 미분양이죠. 여기 더샵 당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미분양이죠. 하이루프도 미분양이죠. 아테라도 미분양이죠. 반도 유보라 미분양이죠. 야후네 안에 미분양, 하나포네라 아직 여기도 미분양이거든요. 이거 지금 전부 다 미분양이죠. 올해 분양했던 단지들이 전부 미분양. 그럼 결국 이게 다 미분양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미분양 물량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후분양이 있었죠. 하나포레나 같은 경우에 여기 후분양이었죠. 후분양. 그리고 여기 후분양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디에이션 파크도 후분양이었죠. 그리고 이쪽에는 후분양이 있나? 여기 가야롯데 스카이엘 여기 후분양이었죠. 그러니까 이 후분양 단지들은 결국에는 그 시간이 지나서 준공이 나버리면은 이게 준공 후 미분양으로 바뀌어버려요. 악성 미분양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결국에는 이 미분양 물량들이 소진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지방은 주택을 사들이기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예전처럼 뭐 분양권이 주택수에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주택수에도 들어가고 취득세 중과까지도 막 이상하게 얽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꼬임이 해결이 된다면은 이 미분양도 해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기왕 내가 세대당 2개밖에 못 사는 그 이 분양권을 결국에는 알뜰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2개밖에 못 사는 걸 최대한 좋은 걸 사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게 결국에 나중에 팔기도 좋은 건 맞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 자금이 좀 작고
없고 그 다음에 나는 진짜 피를 주기가 싫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내 기준에 맞춰서 자금력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나쁘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항상 그 분양권도 미분양이 많았잖아요. 미분양이 많은 상태에서는 제일 좋은 거를 잡았을 때는 제일 좋은 걸 진짜 너무 떨어지는 입지 말고 그나마 괜찮은 입지에서 제일 좋은 걸 남들보다 먼저 잡았을 때는 다른 게 나중에 막 마피가 나와도 그 좋은 것들은 마피가 잘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거의 피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돌이켜 본다면은 두산이 뭐 오션시티죠.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도 마피 많잖아요. 계약금 포기까지 갔어요. 마이너스 3천까지도 나왔어요. 여기가 계약금 5%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3천이면 계약금 포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여기서 또 뷰가 나오는 거 있죠. 처음에 잡았던 뷰 나오는 것들은 뭐 5천까지도 나왔었죠. 근데 실제로 거래된 건 약 4천 정도까지 거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뭐 이렇게 막 다 되는 거죠. 결국에는 뷰 좋은 거, 그 다음에 내가 그 단지를 미리 선점할 때 제일 좋은 걸 선점하는 건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오히려 마지막 선택을 하는 게 어찌 보면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죠. 내가 실고자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투자로 봤을 때는 마지막 진입하는 게 어찌 보면 제일 안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투자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분양하는 단지들이 전부 다 미분양이 나는 거고 거기서 좋은 라인 이런 걸 다 찾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기만의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지 실패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도 미분양 보시면은 다 미분양이겠지만 여기서도 뭘 잡아야 될지 막 고민이 되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가치 같은 걸 다 보고 금액적인 판단을 해서 먼저 선진입하는 게 확실히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미분양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2018년 같은 경우에 장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부산장이 계속 100주 동안 떨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2018년, 19년 해서 계속 조정지역 걸리고 막 그 상태였잖아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때는 미분양 진짜 많았어요. 그때는 진짜 미분양이 그냥 하나 걸쳐서 다 미분양이었다고 거의 봐도 될 정도거든요. 근데도 그때 비싸다고 하는 물건들도 많았죠. 근데 분위기 좋아지면서 서울에서 먼저 내려와서 풀릴까 알고 미리 막 사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따라 사기 시작했는데 그 산 사람들은 결국에 다 돈을 벌었어요. 결국에 미분양이 결국에는 다 완판이 됐고 피가 붙고 가격이 올랐죠. 근데 또 그때 분양가랑 지금 분양가랑 또 비교해서 보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미쳤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분양가가 그 전에서 또 몇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또 한 40-50% 오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계속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에 어느 정도는 맞춰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면은 앞으로 점점 더 태끗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선택하실 때는 항상 쉽게 선택하기보다는 지금은 옥석을 가리면서 선택하셔야 되는 시기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거래량 자체도 부산의 거래량도 이제는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 나오게 되면 여기도 거래량이 많이 늘겠죠. 네, 그리고 7월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시면은 뭐 2024년 7월이랑 비교해서 6월이랑 봤을 때는 거래량이 별반 차이가 없죠. 근데 확실히 6월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100개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근데 100몇 개만으로도 체감이 돼요. 주변에 이제 막 거래됐다 뭐 이런 게 그게 이제 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이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확실히 좀 늘었다라는 걸 확실히 느껴요. 근데 7월 이제 전월세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비슷하죠. 이 비슷한 이유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투자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실거주 위주로 내가 이 집 팔고 움직이거나 아니 이 집을 세주고 다른 집으로 가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물량이 막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막 증감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데가 있죠. 대전 같은 경우에 6월에 비해서 뭐
전세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공공 물량이 들어온다, 공공임대 물량이 뭐 들어왔다거나, 그게 아니면 여기는 이제 투자자가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거든요. 결국에 투자자가 들어와야지 갭 투자를 하면서 전세나 월세를 내거든요. 내가 결국에 그 집에 안 살면 갭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물량이 나오려면 투자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경우에 투자자가 들어올 여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지방은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래량 자체는 유의미하게 늘었어요. 조금 늘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저는 적게 늘은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4%. 근데 체감상으로는 진짜 많이 거래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계속 들려요. 뭐 삼익비치가 거래됐다, 뭐 우동 3구역이 거래됐다,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 걸 또 감안해서 보면은 확실히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좋아졌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 기준 자체가 결국에는 요번에 그 센텀 리얼 있죠. 그 하이엔드 분양하고부터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전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분양한 남천 서밋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기축에 눈을 돌려도 될 정도로 분양가가 오히려 그 가격 자체가, 기축 가격 자체가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접근을 그쪽으로 이제 좀 돌리면서 가격을 돌리는 거죠. 물론 이 분양권도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짓는데 뭐 5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 5년 뒤에 분양가가 지금 분양가대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요?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인건비가 안 올라간다면은 분양가가 동결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인건비가 떨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5년 뒤에 분양가를 봤을 때 지어지고 나면 이 하이엔드가 과연 그때 하이엔드가 비슷한 게 지어진다면 분양가가 똑같은 가격에 분양할 수 있을까? 몇 억은 올라 있을 겁니다. 분양가 자체만으로도.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 하이엔드도 지금 사놓고 한참을 기다리는 거는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투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전국 미분양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계속 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분양을 하는데 분양 완판을 못 시키니까 계속 미분양이 늘은 거예요. 중공업 미분양도 그냥 계속 늘고 있어요. 그나마 여기 좀 줄어들었죠. 그나마 6월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럼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있었고 입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거는 약간이라도 소진이 됐다는 거. 나쁜 쪽으로 볼 필요가 없어. 오히려 이거는 소진이 됐다는 건 좋은 쪽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미분양이 또 늘었어요. 일반 미분양이 늘고 결국에 그게 다시 악성으로 바뀌고 이러는데, 악성이 주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거예요. 이거 뭐 테넌바움 쪽에서 이렇게 빠지는 거겠죠. 그다음 뭐 경동도 빠지는 게 있었고, 그다음 후분양 단지들 좀 있었죠. 거기서 물량들이 어쨌든 빠진 거니까 그만큼 살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미분양은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분양을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미분양 중에서도 괜찮은 걸 잡으면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선택은 잘 하셔야 되고, 앞으로 막 미분양이 는다고 걱정하시기보다는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그 다음 내가 만약에 집을 사야 될 것 같으면, 내가 나중에 들어갈 집을 산다 하더라도 최대한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